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희망 정신건강학과원의 김영인 원장입니다. 어,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섭식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어, 뭐 좀 궁금하신 부분, 꼭 섭식 장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뭐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된 뭐 질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섭식 장애는 일단 뭐 이런 종류로 DSM-5에서는 좀 정의가 약간씩 카테고리가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이 인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전통적인 이제 식욕 식이장애의 인제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인제 다른 형태로서 신경성 폭식이라든지 폭식 장애나 아니면 야식 증후군 그리고 제거 장애까지 이렇게 쪼끔 카테고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 이게 인제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인제 자기한테 있다라고 밝히고 뭔가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먹고 토하고 혹은 이제 폭식을 하고 혹은 뭐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유병률 조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극히 일부분만 드러나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접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라는 곳이요. 어 에너지나 열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는 잘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인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 그게 인제 사실 인류가 이렇게 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게 되는 시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요새까지도 어 굶어서 죽는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히려 인제 임상적인 관건이었는데 어 이제는 그러한 걱정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인제 그 바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왜곡이 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서 혹은 인제 식욕 자체를 어 다른 인제 정서적인 불안정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인제 쪼끔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인제 생기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인제 문제들이 이 정신과적으로는 사실 심각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쪼끔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보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뭐 지난번에 인제 쪼끔 간단히 넘어갔던 표이기는 한데 신경성 식욕부진이 어 어떻게 보면 식이장애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인제 식이장애라고 했을 때 갖게 되는 이미지는 이것이거든요. 모든 정신질환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에요. 어 일단 이게 인제 원초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아상의 왜곡이 어 통제하거나 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인제 좀 어떻게 보면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하죠. 주로 여자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식사 행태가 변하고 그다음에 체중의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먹고 토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극단적으로 먹는 것을 제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한 1/3 정도에서는 극단적인 과식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먹고 나서 토하고 그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한 그런 인제 그 반응들을 보이게 되고요. 저체중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인제 식이장애 이렇게 인제 아노렉시아 너보사 이렇게 좀 구글이나 이런 이제 검색창을 통해서 인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라 있는 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이미지로 등장을 하거든요, 사진으로. 근데 이게 어 이분들은 이렇게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 살찌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상이 그만큼 왜곡이 되어서 어 이게 내가 그 '마르면 마를수록 더 예뻐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쪼끔 접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제 쪼끔 그 치료를 할 때요. 목표 자체가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신체상의 왜곡, 그리고 그 강박적인 관념들, 요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분들이 인제 쪼끔 그 과도하게 열량을 제한하다 보니까 일단 대사가 변하고요. 그러면서 호르몬의 균형도 많이 깨지고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됨으로써 인제 좀 위장 간의 운동이 너무 심각하게 저하가 되어서 그로 인한 폐색 이런 것들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인제 좀 또 신기한 것이, 체중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식이의 문제들이 쪼끔씩 해결이 돼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러니깐 식이 제한과 그다음에 인제 퍼징 제거를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면은 이게 인제 주객이 전도가 돼서요. 어 적당히 살을 빼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겠다.' 요게 문제가 아니라 체중 자체에 목표를 두고 그런 인제 비정상적인 식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인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체중이 증가하고 회복이 되면은 또 교정이 쪼끔씩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을 건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인지적인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이 있네요. 아유, 벌써 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몇 분이 또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김민님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선생님, 저는 가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은 다 먹지도 못하는데 배달 음식을 두세 개씩 시켜 놓고 먹고 체하고 토하는데, 이게 먹을 때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토하고 나면 엄청 스트레스가 쌓인다. 내 자신이 믿고." 이 부분을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폭식장애 카테고리 혹은 인제 제거장애 카테고리 이쪽에 인제 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서적인 불안정이나 어쨌든 그런 갈등들을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에 인제 먹는 행위, 식이 행위 자체가요. 열량도 굉장히 과다한 그런 인제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거나, 혹은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그런 음식물들에 대해서도 욕구가 생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엄청 먹고 진짜 비정상적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하는 정도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인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좀 흔하게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음식을 먹으려면 그러니깐 과도하게 먹으려면 과도하게 시켜 놓고 혼자서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혹은 인제 혼자 막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인제 하려면 굉장히 그 과정과 뭐 이런 것들이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걸림돌이 있으니까 그게 인제 좀 일종의 인제 '그런 종류의 폭식은 중독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중독에서 인제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인제 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를 하고 폭식을 하는 거 자체가 예전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인제 주문을 하면 누가 보는 눈도 없거든요. 뭐 2-3 인분을 시키든 10 인분을 시키든 그 사람이 시켰는지 뭐 누구랑 같이 있는지를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보는 눈도 없고 이거를 혼자 먹을 수 있는 이 여건이 생겨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 생겼다는 걸로 사실은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좀 간단하게 그냥 뭐 '과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던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뭐 폭식 장애라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떤 시점에는 '폭식을 한다.' 할 때 이미 만들어진 음식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거를 인제 뭐 간단하게 빨리 좀 섭취하기 위해서 뭐 라면을 뭐 6 개를 끓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쪼끔 하시는 분들 정도만 있었던 반면에 요새는 음식도 다양해요. 몇 인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군데 음식점에서 그냥 계속 시켜서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인제 좀 시키고 나서 혼자 드시고 그거를 인제 좀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드시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을 수반을 하거든요. 그 고통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제 그 몸에서 어 여러 가지 인제 물질들이 나옵니다.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문제가 인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인제 몇 번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시면 배달 앱을 사용을 하지 마세요. 음 그러니까 뭔가를 좀 먹어야 된다 할 때 쪼끔 귀찮더라도 어딘가 나가서 먹고 혼자서 드시는 게 쪼끔 껄끄럽다 하더라도 나가서 드시는 거. 요게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데 방법이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사실은 일종의 섭식 장애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먹고 토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먹고 토하는 것도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면서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인제 생체 내 물질들이 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토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중독이 될 수 있다. 요런 것들도 쪼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카레라이스 님께서 또 질문을 해 오셨어요. 친구가 연극영화과 입시 이후에 먹토를 반복해서 살을 빼고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인제 친구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인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불안도 그렇고 뭐 우울도 그렇고 강박 증상 아니면 뭐 심지어 인제 정신병까지 그런 인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너 이게 건강상의 문제니까 정신과에 가서 좀 진료를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 늘 그렇듯이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인제 뭐 비단 정신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몇몇 인제 예민한 인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을 인제 진료하는 곳에서는 공동적으로 좀 호소하는 의사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쵸.
몸무게가 인제 낮아진 상태로 뭔가 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먹토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것만으로는 체중이 그 정도로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깐 식이 제한도 엄격히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는 상태 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인제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뭐 좀 그 형성되어 있는 자아상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인제 대인관계상에서도 뭔가 좀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제 좀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은 쪼끔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한 게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체중이 늘지 않고 지내는 게 "건강상으로는 좋지 않다더라. 병원에 한번 가 봐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제 좀 뭐 너무 강요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인제 좀 얘기를 하시는 거는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좀 뭐 옆에서 인제 좀 같이 하고 식이요법을 이라는 걸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사요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3 끼를 꼭 챙겨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을 쪼끔 챙겨요. 그런 것들을 굳이 뭐 같이 드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 밥은 먹었냐? 밥은 뭐 꼭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식으로 쪼끔 조언하듯이 걱정하듯이 이렇게 인제 얘기를 건네 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를 좀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약을 약을 인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제 좀 그 식이장애 특히나 인제 식욕부진 신경성 식욕부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권하기도 하거든요.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치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새 감기가 좀 유행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인제 12월 말에 한번 좀 심하게 걸렸다가 막 목소리 안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오래가네요. 기침도 막 계속 나오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사이 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다가 뭘 먹기도 전에 금방 지쳐버리는데 이런 것도 식이장애의 일종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 칼로리 계산을 왜 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칼로리를 먹으면 내가 살이 찔 것 같고 살이 찌면 내가 좀 못생겨질 것 같고 뭐 이런 인제 걱정들 때문에 칼로리를 계산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좀 그거를 계산하면서 계속 식사 자체를 뭐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면도 자는 시간 계산하려고 침대 옆에 시계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자는 그 잠이 엄청 방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인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식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인제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들여 와서 '이거를 내가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계산하는 습관 자체가 있다는 거는 지금 식사 자체가 건강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제 사회적으로 건강한 체형이라는 게 따로 이제 좀 정해져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도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몸매 뭔가 좀 그렇게 인제 '건강해 보인다.' 요게 인제 더 가치가 인제 약간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인제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인제 '무조건적으로 살을 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마르면 마를수록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랐을까. 뭐 살이 안 쪄서 좋겠다.' 뭐 이러면서 마른 것이 굉장히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이것도 인제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쪼끔씩은 변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칼로리 그대로가 다 뭐 흡수가 되는지, 뭐 어떻게 인제 좀 그 영양 분포가 되는지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칼로리 하나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인제 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인제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가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요. 이거를 인제 식이장애 일종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일종의 강박 증상이라고 봐야 될지는 쪼끔 더 고민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진료를 받으셔서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날이 좋은 날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새해가 되면서 금연을 시도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 담배 대신 민트 사탕을 씹는 걸로 금연의 욕구를 누른다는데 사탕을 먹는 것도 건강에 썩 좋지는 않아서 걱정이 된다. 금연을 할 때 주변 사람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종류의 중독성 물질이든지 간에 끊을 때는 고생을 합니다. 뭐 금단이라는 게 당연히 생기니깐요. 음 근데 그 물질의 특징에 따라서 그 뭐 좀 그거를 인제 중독을 딱 그 해결을 하려고 할 때, 끊으려고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생기는 인제 불안함과 우울함과 인제 외로움과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옆에서 인제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인제 좀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거를 쪼끔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좀 행동들을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뭐 운동 중에서도 뭐 인제 뭐 점수를 계산하고 목적지향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어요. 뭐 구기 종목이나 뭐 점수 내는 종목 뭐 이런 것들 인제 좀 열심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막 계산을 막 하는 그런 인제 활동들을 하신다든지, 뭐 게임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좀 담배 금단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인제 좀 그렇잖아요. 담배 딱 끊으면은 막 변비 생기고 식욕은 엄청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살도 찌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인제 식이 자체가 변하지 않게 옆에서 쪼끔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 사실 담배 끊는 것도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민트 사탕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뭐 은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제 뭐 사탕, 젤리, 막 입이 심심한 그 상태를 인제 못 견뎌 하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담배를 끊을 때에는. 그럴 때 인제 좀 살안찌게 해 주시면서 뭔가 좀 씹을 거리들을 인제 쪼끔, 그런데 그렇게 인제 좀 너무 인제 그 설탕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인제 좀 사용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인제 금연 보조제로 챈픽스라는 약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부프로피온이라는 약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니코틴 패치를 쓰기도 하고요. 그중에 인제 쪼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되시면 '아 내가 이거는 꼭 해 봐야 되겠다. 이거 끊어야지.' 뭐 내지는 뭐 '이거 시작해야지.' 뭐 하는 것들이 인제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꼭 시작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인제 그 새로운 환경, 뭐 생일날 뭔가를 시작해서 결심을 해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새해가 됐을 때 딱 결심을 해서 시작한다든지 뭐 이럴 때가 성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 끊겠다 결심하셨으면
확실하게 끊을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 주고 뭐 그에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서 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칭찬을 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태호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SSRI 약물 중에서 식욕을 다시 돋게 하는 약물이 있는가?" 지금 졸로프트 75에서 100 증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SSRI 약물 중에 인제 식욕이 쪼끔 증가하는 쪽 그다음에 좀 줄어드는 쪽의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졸로프트는 그냥 중립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뭐 가끔 "이걸 드시고 살이 찐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제 75 에서 100 밀리그램 증량을 하시는 것에 식욕이 뭐 크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제 다시 인제 슬라이드 뭐 준비해 왔던 슬라이드 내용 쪼끔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정리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대략 인제 젊은 여성의 한 3에서 5%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꽤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 인구에서는 한 30명 중에 1명 혹은 20명 중에 1명은 이 행동을 한다. 라는 거죠. 아까 인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엄청 잘 숨겨요. 어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먹토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보이진 않거든요. 이 살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제 또 폭식을 하면서 어 구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상하 살이 많이 막 찌거나 많이 인제 좀 뭐 말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눈치채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평균 주 1회 이상 3 개월 동안 부적절한 보상 행동 이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구토를 포함합니다. 이런 일들이 인제 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인제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인제 소비한 음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공존 질환이 흔해요. 어 특히나 인제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안 자체가 심하거나 하시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술과 암페타민 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후 구토가 가장 흔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구토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토를 하는 것을 어 일종의 보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제 폭식도 보상이 되고 구토도 보상이 되니까 양쪽 다 이렇게 인제 중독이 되고 뭔가 좀 그러면서 인제 막 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은 사파 동안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뭐 신경성 식욕부진만 진단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 구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이게 토를 할 때도 폭식을 할 때도 뇌 안에서 뭐 온갖 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제 도파민 시스템 그다음에 뇌인성 아편, 카나비노이드 분비 체계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폭식을 할 때도 쫙 그다음에 토할 때도 쫙 무슨 물질들이 쫙 나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또 뭔가 좀 취약해지는 거예요, 중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 뭐 또는 인제 뭐 카나비노이드, 아편 뭐 암페타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물 남용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조디아ze핀처럼 의존 내성이 잘 알려져 있는 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약을 뭐 한꺼번에 먹으면 뭐가 좀 좋다더라. 이런 것들을 인제 쪼끔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울증 혹은 지금 현재도 우울증인 경우에 뭔가 좀 약을 많이 먹는 많이 소비하는 그런 인제
경험들을 하신 후에는 '아 무슨 약을 먹고 났더니 이게 약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뭐 이런 인제 그 막 경험들을 하시면서 그런 약물 남용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뭔가 좀 중독 쪽에 효과가 있는 혹은 인제 항우울이나 양극성 장애 효과가 있는 약들을 꽤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제 어 인제 폭식 장애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김숙자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왜 살이 찌나요? 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살이 찌는 부작용을 잘 말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몸무게 증가는 부작용으로는 잘 안 치는 건가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몸무게 증가는 꽤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 뭐 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제 뭐 대표적으로 인제 좀 살이 그냥 먹으면 약간 대부분은 살찌는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워닝을 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쓸 때에는 "이 약은 인제 좀 살이 찌는 약이니깐 당분간 쓰다가 좀 끊읍시다." 내지는 "이 약을 최소량으로 하고 뭔가 좀 살이 안 찌는 약을 같이 씁시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우울증 약 중에 인제 대표적으로 살이 찌는 약은 멀타자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인제 "식욕이 너무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울증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약은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에요. 멀타자핀을 쓰면 일단 식욕도 잠도 약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쓰게 되면은 그런 점 장점이 있어서 이제 좀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중 증가나 이런 것들에 걱정이 있는 젊은 여성분께는 멀타자핀 웬만하면 처방 잘 안 해요. 근데 뭔가 좀 잠이 너무 심각하게 막 그런데 멀타자핀 하나만 잘 들어. 막 이럴 때에는 인제 멀타자핀을 쓸 때는 있죠. 그 외에는 인제 트라조던도 일부 쪼끔 그다음에 인제 파록세틴도 쪼끔 살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을 바꾸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고 혹은 뭔가 좀 약을 중단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깐 살이 찌는 부작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좀 확률이 되게 높을 때 그리고 인제 평균적으로 이 약을 드셨을 때 몸무게 증가가 몇 킬로 이상 이 정도가 되는 약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 외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약을 먹고 어떻게 쪘는데요." 했을 때 사실 이게 인제 약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지만 '살을 빼는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봅시다.' 이렇게 인제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 중에서도요. 약간 식욕도 떨어뜨리고 혹은 살이 빠지는 약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예 다이어트 클리닉 이런 데 인제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거든요. 이게 인제 기본적으로 펜디메트라진 자체가 약간의 조증을 만드는 약이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는 게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SSRI 같은 경우에 항우울제들을 써요. 그게 인제 그 펜디메트라진이 가지고 있는 인제 약간의 인제 불안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쪼끔 매니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플록세틴 같은 약들은 대표적으로 어 약간 식욕이 감퇴하거든요. 특히 높은 용량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빠지는 항우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무게 증가 같은 경우 근데 플록세틴을 드셔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미리. 예. 그리고 그 외에 인제 같이 부가적으로 쓰게 되는 약들 다른 약들이 또 살찌는 약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제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살이 찌는지 이야기 살이 안 찌는지 뭐 이런 것들을요. 네, 그렇습니다. 바지락 술집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어요. 네. 바지락 술찜은 어떤 음식인지를 제가 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아 금주를 결심하셨네요. 바지락 술집님께서 금주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후반으로 가니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데 새해 세운 계획을 끝까지 잘 가져갈 수 있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에 대한 이거는 정말 그 모든 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요? 그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게 인제 결심을 하고 나면은요, 사람이 좀 망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인제 이유들이 있어서 어 그거를 끝까지 지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중요한 목표나 계획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항상 볼 수 있게 붙여 놔라. 뭐 이런 인제 방법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동기부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할 때마다 인제 되뇌인다든지 본인한테 보상을 준다든지 내지는 이거를 인제 쪼끔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제 그 환경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금주를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뭐 술이 떠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제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이거 어디다 붙여 놓으세요. 그거를 항상 보시면서 내가 새해 결심한 정도의 마음가짐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종류의 목표든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인제 게으름도 일종의 뭐 질병이다 내지는 뭐 그렇다고 인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긍정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인제 쪼끔 배합을 해서 그렇게 인제 그 본인이 인제 이렇게 했을 때 가지고 뭐 얻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하시는 게 결국은 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지락 술집님께서도 처음에 계획하셨던 금주 계획 잘 성공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흰수염고래님께서 어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친구가 요즘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녀서 알아봤더니 사설토토를 한 게 원인이더군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데 돈을 빌려주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어쩌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변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변인은 어쩌면 좋을지 에 대한 고민을 해 오셨네요." 흰수염고래님께서는 아유 친한 친구가 아 이게 도박이요. 여러 가지 중독 질환 중에서도 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결과를 낳는 중독 중에 하나죠. 음 일단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인의 안위 좀 건강 이런 것들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뭔가 어떤 한 종류의 행위나 물질을 탐닉하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지 그게 인제 가지고 있는 보상 자체에 탐닉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좀 거기에 인제 맛을 들이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저 사람한테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제 돈을 빌리고 다니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 아니시잖아요. 방법이 막 쉽지는 않아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 주시는 거는 좋죠. "돈 대신 내가 시간을 줄게."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이 도박에 뭔가 좀 집중하지
소프트하게 뭔가 좀 해 주실 수 있는 정도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인제 경제적인 도움을 인제 좀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인제 한국 사행성 산업 중독 방지 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쪼끔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를 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정도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제가 뵙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도박을 너무 쉽게 접하게 돼요. 이게 인제 법적으로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인제 좀 운영하고 쪼끔이라도 잘 되면 사실 그 업체들은 인제 버는 돈이 많게 되니까 이거를 계속 좀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것도 결국 중독에서의 접근성의 문제인데 그게 인제 접근성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도박이라는 게 한번 또 시작이 되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 또 도박을 하게 되는 것들에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앞에 막 문방구 막 이런 데에서 굉장히 사행성 게임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인형 뽑기가 그렇죠. 도파민 쫙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좀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이요. 되게 나약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제 '아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무슨 우울증에 걸려서 불안해. 중독되었어.' 이렇게 인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인제 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일 이런 것들을 막 판단하고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은 뇌에서 1%도 안 돼요, 전체 볼륨에.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먹을 거 냄새 있으면 뭔가 좀 위에서 식욕이 땡기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 중에 쾌락 그다음에 보상, 애착관계 요쪽을 다루는 뇌에서 중독이라는 게 인제 발생을 해요. 너무 쉽게 내가 사람들이랑 막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무슨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손쉽게 그러한 만족감을 얻어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도박도 그렇고요. 그 얼마나 정교한 장치예요. 이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예 그 각종 게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돈을 이만큼 딸 수 있게 해 줘."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에 중독이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래요. 담배는 사실 애착 쪽하고는 약간 쪼끔 거리가 있는데 커피하고 담배는 약간 특이한 형태의 중독이긴 해요. 그래도 그 술 이런 것들은 예 참 발명한 사람이 굉장히 좀 지독한 악마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원 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도박 게임 중독에 약한 사람들은 ADHD 걸린 성인분들이 보통 많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ADHD 성인 ADHD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충동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 하지만 전체 도박 중독 환자의 포션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인제
그 전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ADHD에 걸린 분들이 도박 중독에 걸리더라. 요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박 중독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 성인 ADHD가 있는 분들의 포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집합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ADHD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독적인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있고요. 네. 그다음에 JJ 님께서 또 질문을 해 오셨네요. 예. "우울증으로 7년 넘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다시 심해질까 봐 무섭다.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제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가 JJ 님의 인제 질문인데요. 일단 이 순간을 잡으십시오. 괜찮아지셨으니까 이 순간을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괜찮아지고 내가 이 정도 사실 그 우울증의 깊이는 JJ 님만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 빠져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 거고요.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또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어려움도 겪어낸 사람이라는 것에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한테 있는 일들에 현재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래도 또 발생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니깐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일단 오늘은 식이장애를 좀 준비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제 질문과 함께 시간이 다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인제 쪼끔 지금 또 해 주신 질문에 답하는 것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요. 뭐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예 맞는 답도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빈지 이팅 디스오더가 인제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DSM-5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 그 좀 한두 번쯤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음 폭식을 막 배가 찢어질 정도로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보다 훨씬 급하게 먹는다." 그 진단 기준에 이게 쪼끔 뭐 웃기기는 한데 "기념일의 폭식은 폭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생일날은 많이 드셔도 되나 봅니다. 네. 근데 뭐 이게 결국은 문화적인 배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양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게 '폭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주위에서 눈치 못 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양의 음식을 막 먹고 나서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인제 쪼끔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막 이렇게 먹고 나서요. '내가 먹었었나?'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배가 부르고 앞에 널브러져 있는 배달 음식들을 보면 '아 내가 많이 먹었구나. 또 그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제 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인제 결국은 비만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상 행동이 없다. 그러니까 먹고 토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다른 섭식 장애에 비해서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 인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 중독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뭐 그 뒤에 인제 사실 라이트 이팅 뭐 이런 얘기들을 쪼끔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음 시간에 또 뭐 계속하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원 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우울과 불안 증상이 약물 먹어도 효과 없으면 ADHD 증상도 의심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인제 '약을 먹어서 효과가 없다.' 를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ADHD 의심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고 뭔가 좀 생활 양식이나 아니면 자라오신 과정이나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들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ADH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울과 불안 증상이 음 따로 이 약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좀 그럴 수는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우울 증상인가, 어떠한 형태의 불안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뭔가 좀 그에 맞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들을 쓰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쓰는 약들도 사실은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항불안제도 뭐 세로토닌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정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인제 좀 포함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기전의 약들을 쪼끔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좀 증상에 맞게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고,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 증상은 그 자체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고, 그러면서 ADHD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인제 들어오셔서 관심 가져 주시고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인제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인제 아는 한에서 답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인제 매월 셋째 주말에 인제 좀 뵙게 되는데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